한번 여기 봅시다. 시사 문제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96년도에 자동차 보험 이제 보상 실무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약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그 시절 예전에 보상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관 모르세요. 네, 저한테 물어봐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이게 보상이 돼 안 돼?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상상도 못합니다. 왜? 약관은 너무너무 유기적으로 변했어요. 매번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죠? 재작년에 공부했던 거 다 버리고 올해 다시 해야 됩니다. 약관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 사기 특별법을 딱 개정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요? 정보보장 사업에서 정보보장 사업에 대해서 써라. 그 느닷없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게요? 낙하물을 보상해 주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부담금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또 나왔어. 왜 나왔어요? 바뀌었어요. 작년에 또 바뀌었어. 자, 그래서 시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이론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귀가 따갑게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고부담금은 여러분 이제 정말 잘할 거예요. 올해까지는 안 나오겠죠. 올해까지 나오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부담금이 2022년 6월 8일, 그 이전에 2020년 10월 20일 이전, 22년 6월 이전, 그 다음에 22년 7월 28일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지금 바뀌었고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가 신설된 것이 작년 6월 1일 이후에요. 음주. 그리고 나서 또 7월 28일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고부담금 쓸 때 작년에 시험 쓸 때 이거 안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6월 1일이 아니죠. 6월 8일인가 그래요. 6월 8일 이후에 개정된 마약 약물 책임보험 1,000만 원. 이것도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회법 29조가 엄청 개정을 했어요.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강제가입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가입하도록 돼 있고 누구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회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강제로 가입한 의무배상이니까 보상을 다 해줬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29조가 예전에는요. 구상을 따로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면책금이 예전에는 대인 2만 음주면책을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인 1을 규정하는 자회법 29조에서 어떻게 이제는 책임보험이지만 피보험자죠. 가해자가 피보험자잖아요. 피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도록 자회법 29조를 확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얼마, 300만 원, 1,000만 원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나간 돈을 다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회법 29조에 보험금 등에 관련된 이 규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사고부담금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찍어드렸던 거 자회법 15조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대다수 국민들은 보통 우리 국민들은 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잖아요. 가해자가 있으면 누가 해줘야 돼요? 가해자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해사고 생기면 가해자에게 청구하죠. 그런데 교통사고만 자동차만 너무너무 많은 이 자동차를 전부 다 상해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결국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정했죠. 그동안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게 이런 식인데 지금은 고시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여야 된다는 것은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법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뭐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체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정비 공장의 수리비, 정비 수가 같은 거 있죠. 그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다. 그래서 시사 문제는 이런 것들, 바뀐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이제 공부하기 전에 올해 바뀌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으로 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다 예측해. 경상 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이거는요, 약관을 그냥 눈 감고도 외울 정도로 달다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꼬아가지고 내가 이걸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약관 규정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상 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자기 신체 사고 보상 한도를 증액하는 게 23년 1월입니다. 경상 환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서 명칭을 우린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 그 다음에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자, 문제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배포한 저 파일에 있어요. 이 약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경상 환자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고 변경한 이유가 보험료의 누수를 막고, 거기에는 플러스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보험료의 누수를 막으면서 건전한 보험 시장, 그리고 나머지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보험 시장의 안정과 이제 손해율이 높게 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규정들이.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런 규정들,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기 위해서 약관이 개정된 내용을 써라. 그러면 이 바뀐 내용들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됐습니다. 상급병실료 제가 작년 5월 1일자로 심사평가원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미. 근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23년 1월부터. 어떻게? 병원급 이상. 거기 써있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했어요.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전에는 그냥 부득이,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그래 이거죠. 병실은 있는데 그 병실이 뭐 물이 새니까 우리는 안 받아. 이거 필요 없고, 병실의 사정 필요 없고, 병실이 명확하게 부족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준 병실은 뭐 6인실, 일반 병실 얘기하는 거죠. 병원급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얘기는 의원급은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험료의 누수를 막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관에서 그럴듯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캐치를 못합니다. 자, 명확하게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를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바꿨습니다. 명칭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지침이 이거 이제 한방병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심평원에서 하는 거예요. 약관에는 없어. 왜? 치료비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평원에서 하니까. 지금 당장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은 하지만 심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써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약관은 나와 우리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 간의 약속이니까 이건 그냥 실무적인 거예요.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쯤은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누가? 가입자들이. 네.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할인 할증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보험개발원에서 열어줬어요. 그거 막 보도자료 대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처리를 해줬어. 피해자가 사기쳤습니다.
나 보험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사기로 잡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 보험료는 그대로 할증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할증을 안 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또 보도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할증과 할인 할증과 관련된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사고 경력을 배우자에게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누구 기준? 김영피보험자 기준. 네, 무조건 김영피보험자 기준이에요. 김영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 할증이 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입 경력,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경력 여유, 그죠? 그 다음에 사고와 관련돼서 무사고는 물론 이 차를 사고를 전혀 안 났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김영피보험자의 주민번호로 보험 가입할 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배우자가 운전은 배우자가 했는데,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보험 요율서의 변경을 언제 했냐? 이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 몇 가지들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다운받아서 찾아보시는 분들 없습니다. 제 교재 기본 이론서 교재 뒤에는 보도자료가 붙어 있어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나온 이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딱 캐치를 한다면 운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와,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완전 좋지 않습니까? 네, 문제로 운전자의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규정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 의미 있게 보라는 거죠. 뭐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죠, 글자? 이륜 자동차를 대인이든 대물이든 자기 부담을 하는 것으로 특약을. 왜? 자동차 보험의 이륜 자동차는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강제보험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가 비싸니까 막 가입 안 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럽니다. 번호판 떼놓고. 어떻게 해요? 너가 사고가 안 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책임 원칙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책임 하에 경상 환자 과실 책임주의. 자기 책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 보험으로 됐던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20년도에 약간 변경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23년도에 시험을 보지만 히스토리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다. 무보험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이 담보되는 것은 시험에 따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년도 작년에 약간이 변경됐던 내용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고요. 군복무자도 제가 딱 나온다고 변경되니까 딱 나왔잖아요. 나옵니다. 상실수익이 바뀐 거 이거는 안 나왔어요. 자, 이거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경상환자 과실책임, 사주, 상급병실력. 네,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시사 문제. 그래서 다 스스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밴드에서 활동하시면 수시로 찾아보고 판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경상 환자가 어디까지가 경상이냐. 이게 2009년도인가 한번 싹 법을 바꿨습니다. 시행령을. 그래서 예전에는 경추염자, 요추염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대부분 9급이었어요. 9급. 급수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2급으로 낮췄습니다. 12급 이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진단이냐? 12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이 부상 급수가 나오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그냥 상해급수, 뭐 이게 상해급수, 자배법 상해급수가 아니라 자동차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장애는 별표입니다. 거기 1급부터 14급까지 나와 있고 여기서 12급 이하가 주는 의미는 뭐냐? 1급이 아니죠. 2급부터 11급까지는 병급이 되는 진단이에요.
병급을 시켜줘요. 네. 근데 12급이 몇 개가 나오던 12급, 13급, 14급이 몇 개가 있건 병급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진단으로 딱 치는 거죠. 그래서 공통사항의 2급부터 11급까지 진단 중 하위 3등급 아래 진단이 있으면 한 등급 병급하는 그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 게 12급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염좌, 열상, 1cm 미만의 열상, 염좌, 그 다음에 뭐 3치 이하의 그 치아 보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타박상,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타박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볼 땐 외워야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주 이거는 어디에 있냐? 이것도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별표 1에 있는 대인 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관한 지급 기준. 지급 기준 규정의 1번 적극손해입니다. 어디에 있는 적극손해? 부상에 있는 적극손해의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국의 치료비는 안 줘요. 우리나라 진료 잘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진료다 하면 외국의 치료비를 줍니다. 이런 규정은 통상적인 치료비와 관련된 규정이 어디에 나오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그 우선 지급금 규정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요. 자배법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교통법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한번 참고로 국내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다만 못할 때는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합니다. 예전에 선택 진료비도 안 주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 진료비는 의사 선생님, 비급여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선택 진료비라 의사 선생님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은 치료비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급여하고는 다릅니다. 치료 관계비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입은 날로부터 4주 체크해야 될 것은 사고일로부터 4주 진단서입니다. 여러분 진단서의 규정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의학 시간에 나올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진단서가 주는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진단서는 사적인 서류지만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에 들어가야 진단서를 위조하면 그렇지만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죠. 왜? 진단서를 가지고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잖아요. 진단서 3주면 중상, 8주면 구속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가 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에는 소견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진단서, 법적인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입니다. 치료 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한 3주 정도 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시오.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지불 보증을 안 해줍니다. 지불 보증 안 해줘요. 그러면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과 함께 경상 환자 과실 책임주의 있잖아요. 그러면 4주 치료 이상은 더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가 초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완전 쌍끌이로 양쪽에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정한 조항이다. 얘하고 과실 책임주의, 경상 환자 과실 책임주의가 둘 다 그렇습니다. 자, 상급병실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입니다. 병원급. 여러분 종합병원, 3차 병원, 종합병원, 병원권, 의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그 병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행위료가 다 다릅니다. 약재료는 다 똑같겠죠. 약은 100원인데 주사를 놓을 때 의원급은 100원, 병원급은 150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그래서 치료비 자체 병원급 이상이 아니면 의원급은 이제는 아예 상급병실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경상 환자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이라 처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가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요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실상계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아시죠? 별표 3에 과실상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 계산으로 하는 거지 규정은 과실상계 규정이 있고요. 여기 규정 보면 대인배상 2 또는 무범상해라고 돼 있죠. 대인배상 1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여기 규정에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 그래요?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약관의 내용으로 책임보험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은 약관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대인배상 1, 밑에는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에 단서가 붙은 것이 약관의 개정 내용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여기서 말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자배법에서 여기 보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에서 11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경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서 위에서 이제 과실상계를 한다. 과실상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아주 기본 원칙이죠. 누구나 다 과실상계를 해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실상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사고로 인한 자배법으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비는 해주자라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법원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가면 법원에서는 과실상계 얄짤없이 하고 그냥 요거 너 과실, 네 과실은 다 빼고 너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 근데 치료비가 더 많이 소요됐다 하더라도 이 원래 약관 규정에 의해서 치료비를 다 줬었는데 법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과실책임주의와 상관없이 책임보험 자배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는 과실상계와 상관없이 다 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차량 운전자가 과실상계를 했는데 대인배상일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먼저 줘라.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그죠?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병원을 상대로 지불보증을 해요. 그럼 치료비는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주는 손해액 중에 우리가 통상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불보증 병원으로 나가면요. 여기를 지불보증 우리가 50%만 할게요. 30%만 할게요. 이게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보증을 하고 안 하고입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3천만 원이 한도다. 3천만 원까지만 보증해 주세요는 되죠. 왜? 치료비를 거기서 깎아서 보증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과실 몇 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불보증해준 병원의 보험회사가 일단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겁니다.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왜? 지불보증 해줬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다 줘. 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원래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다. 과실이 50%다. 그럼 나는 원래 500만 원 받고 끝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원으로 나간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만 줘야 되지만 1,000만 원을 다 보증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500만 원을 다시 빼는 거죠. 그럼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받았지만 실제로 치료는 다 받은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예전의 과실상계 규정입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때 물어주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 규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차대차 사고로 서로 쌍방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은 경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과실만큼은 네가 물어냅니다. 근데 이때 차대인 차대차는요 내 차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서 그 차의 과실만큼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차대인은 어때요? 차대인의 사고의 인은 언제나 피해자죠. 언제나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절대설에 의해서 과실상계할 때 이 사람의 과실만을 적용해.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너 보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날벼락입니까? 어디 보상 받을 데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차대인 거기에 더해서 차대차 중에서 오토바이도 보험이 안 들어있잖아. 왜? 오토바이 자손가입을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자손가입 안 되고요. 물론 자손이 안 되는 건 차대인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차로 이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대인 이륜차는 제외하고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차와 상대방 차가 같이 부딪혔을 때 피해자 측 과실로 보상해 주는 거. 자, 내가 저 사람 운전자를 5대5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5대5다. 그래서 나는 여기 물어주고 이 사람 여기 물어주는데 내 차에 동승자가 한 명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배우자다. 그럼 어떻게 이 배우자를 100% 보상해 주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둘이 같이 그냥 5대5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는 당사자니까 운전자와 배우자 둘 다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측과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과실책임주의가 적용을 받고 차대인과 오토바이, 이륜차는 해당이 안 된다. 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약관을 만들 때 취지가 뭐냐면 보험금이 누수되는 걸 방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무보험인 물론 책임보험은 해주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험인 자동차 보험에서 막 느닷없이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아내는 것까지는 너무 도의적으로 심하다. 예, 그래서 누구만 차대차.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과실 있는 50%에 대해서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자기 신체 사고가 지금 한도가 훨씬 낮습니다. 책임보험보다. 보상 한도가. 이거 이렇게 너무 낮으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물어낼 때 다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지금은 한도를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상품을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같이 나온 보도자료가 또 뭐냐? 이 과실 관계가 빨리 결정이 돼야 이 사람들 합의 볼 거 아니에요. 과실이 몇 대 몇인지가 결정이 안 되면 얼마를 물어낼지 얼마를 보상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고들 빨리 결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과실책임주의 약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과 관련된 손보협회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할인할증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